최초의 기관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기관총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잡을까?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관총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그 람보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 손에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인데 현대적인 기관총은 그렇게 사수가 큰 힘을 안 들이고 연속해서 탄을 발사할 수 있는 게 이게 현대적인 기관총이에요. 그런데 아까 좀 어려운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관총이 언제 처음 생산이 됐고 발명이 됐느냐라고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현대적인 기관총 전에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부터 살짝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탄을 발사하는 총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은 이 다빈치의 스케치부터 나와요. 다빈치의 스케치에서 있어요? 대부분 그 아이디어들은 총열을 여러 개를 만들던지 네. 아니면 뒤쪽에 실린더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연속 발사라는 건 그냥 지금처럼 다다다다다가 아니라 팡 쏘고 뭔가 돌리고 팡 쏘고 리볼버를 빨리 쏘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냥 연속으로 사격을 한다 뿐이지 손발이 바빠야 되는. 네. 예, 그래서 기관총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연사가 가능한 화기. 그래서 연사 화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정점을 찍었던 무기 체계가 바로 캐틀린건. 예, 캐틀린건 뭐 들어보셨죠? 네, 캐틀링 들어봤어요. 캐틀링 하면은 사실 사람의 이름이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이 캐틀링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총 개발하던 사람인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리처드 조던 캐틀링은 이제 의사 면허증을 가진 발명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고 그러니까요. 기관총은 총은 사람을 죽이는 건데.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쭉 추적을 해봤더니 이제 이분이 기관총을 개발하는 자기 목적을 편지에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남북 전쟁 당시에 이제 캐틀링은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북군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고 철도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매일 역에 나갈 때마다 전장에 투입되는 병사들, 전장에서 부상당해서 돌아오는 병사들, 시신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병사들을 보면서 아예 총을 한 사람이 100명분을 할 수 있는 총을 만들어 버리면은 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병사들이 100분의 1로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현실은 사실은 이제 병사들이 100명 들어갈 병사들이 한 명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100명의 병사들을 10,000명의 효과를 노리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면서 캐틀링 기관총이 이제 역사상에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캐틀링이라는 분은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청진기로 환자를 진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럼 뭐 하던 의사예요? 이상하죠? 네. 그럼 왜 의사 면허증 왜 딴 거야? 이렇게 되는데 봤더니 의료기기, 농업용 기기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발명가였습니다. 그것도 의사 면허증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 진료에 대한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의료와 관계된 발명품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약간 재능이 있는 분이었네. 그렇습니다. 이 기계 쪽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발명 쪽에 더 재능이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게틀링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1891년도 미국 전미 발명가 협회 회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면허증을 가진 발명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이분의 말을 과연 100%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건 또 이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발한 목적을 이야기한 시기가 이미 개발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